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19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뉴스들 먼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의 기회를 맞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지금 비트맥스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지 다양한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6,000달러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급 카드로 지금 구글페이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입니다. 각종 모바일 기기도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구글페이 결제가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럽 대형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블록체인 투자 플랫폼을 공동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중앙은행 비트코인 허용에 대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들 포기 선언은 바닥을 알리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포춘지 선정 가장 위대한 현대 디자인 탑 100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언론인이 그 정부 검열에 블록체인으로 맞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 산하 비트맥스 리서치가 이번에 사태로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 리서치는 공식 블로그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란 이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에 이 사태로 확산으로 인해서 이 미국 월가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 이 VIX가 17일 84.83으로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때보다 공포 심리가 더 크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현재까지 이런 현상을 처음으로 이제 겪어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올해 30% 이상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긴급 유동성 공급 및 양적 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추고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2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 저당증권을 사들이기로 발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 정책은 통화 정책이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준의 극단적인 정책은 경제 구조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선택 자체가 이제 좌충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사태 초기에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이 영향을 완화시키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사업자에게 보상하고 국민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비단
이 사태뿐만 아니라 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정부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발행시킬 것이고,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 가격은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록 올해 고점 대비 50%가량 추락을 했지만 향후 금융 충격에 대한 대응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여파에서 역사상 최대의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 기회가 정말 최대의 기회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걸 확인하는 기간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 몇 년은 두고 봐야지만 이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금 트레이딩샷이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현재 가격 전망을 과거에 2018년 최저점을 찍었을 때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이제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가격이 저항을 막고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다가 결국에는 크게 하락하는 흐름, 1단계 하락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잠시 주춤을 하다가 다시 2단계 급격한 하락이 두 번째로 이제 크게 나오게 됩니다. 2단계에서 가장 크게 그 패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살짝 반등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세 번째 하락세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테이지 3까지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고, 결국에는 그때가 이제 저점을 찍었던 3150달러 선이죠. 자, 이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고요. 다시 5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저항을 맞지만, 그 저항선을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저항선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지지를 받게 되죠. 5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금 반등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총 145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저점에서 벗어나는 기간이죠. 자, 그래서 이 패턴이 만약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우선 똑같이 5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1단계 먼저 나왔습니다. 자, 스테이지 1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지지를 살짝 받는 것 같더니 다시 스테이지 2, 두 번째 하락세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고, 그 큰 폭의 하락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다시 이제 3단계에 이제 진입할 차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가 나오면 이제 진정한 저점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출렁임이 일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여기서도 한 14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꽤 긴 시간 동안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LMACD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환점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두 선이 맞닿아 있는 이 크로스오버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엔 이 3단계까지 진행이 돼야지만
이게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단기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샷의 이제 단기적인 전망이고, 이거는 2018년도에 이제 하락장에서 나왔던 그 패턴을 똑같이 가져와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장담은 절대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믿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도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뭐 매수하고 매도하시는 거는 절제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의 이제 분석입니다. 알람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단기적인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제 저항선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4,444달러선 정도까지 하락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 저항선을 뚫고 위쪽에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간다면 6,000선까지 상승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이쉐브 유리 같은 경우는 이 트라이앵글 패턴을 지금 단기적인 패턴이라고 읽고 있고요. 이 패턴에서 이 트라이앵글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4,500달러 선이 첫 번째 지지선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4,000달러 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운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단기적으로 전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아직도 오픈해놓고 열어놓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회복세가 결국엔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분석가들도 있는데요. 지금 6,000달러 선이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립토독의 분석인데, 크립토독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고요.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6,000달러 선 돌파를 시도할 만한 힘이 있어 보인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 거래소 트레이더 출신인 이 크립토 마이클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조만간 5,900에서 6,000달러 선의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 갭의 격차를 메우고 6,150달러 선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0이 될까봐 걱정하는가?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내가 만든 내가 단돈 1펜이라도 갖고 있는 한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6,412달러 선에 머물러 있고요. 이 가격대가 지금 방향을 아직 명확히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 크게 하락세도 나오지 않고 크게 반등도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회복하려면 이 저항선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우선 5,600달러 선과 그리고 6,000달러 선이 회복이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가격대를 200주 이동평균선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은 아니지만 살짝 아래쪽에 있지만 그래도 200주 이동평균선 과 겹쳐있는 지금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또 도출하게 될지 장기적인 부분은 아직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 강도 지수는 30선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과매도 국면에 진입할 만큼 이 저점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가 발급하는 카드로 이 구글 페이 결제가 가능해진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발급한 카드를 이 구글 페이에 등록하면 모바일에서도 쉽고 편하게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구글과 제휴해서 구글 페이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카드 소지자들은 이 구글 페이를 통해 암호화폐로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구글 페이가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워치 등 각종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는 만큼 코인베이스 카드도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해질 전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실물 카드를 발급하지 못한 사람도 온라인으로 구글 페이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작년 4월에 이 코인베이스가 출시한 암호화폐 잔고 기반 비자 직불 카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계좌에 보관된 암호화폐와 연동돼서 사용자가 암호화폐로 결제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이 법정 화폐로 교환돼서 결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카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베이직 어텐션 토큰 등의 암호화폐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페이를 통한 이 결제 지원 국가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14개 국가라고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올 연말 유럽 내 다른 국가들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업체 최초로 이 비자의 주요 회원사 자격을 얻었고, 이 주요 회원사가 되면 해당 업체는 결제 카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 발급 권한을 통해서 이 구글페이 결제도 같이 연동을 지금 시키는 것 같고, 앞으로 암호화폐를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이 구글페이를 통해서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되는 시기를 지금 또 맞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블록체인 투자 플랫폼을 공동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플랫폼 펀드 DLT를 공동 출시하기로 손을 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한 시리즈 A 투자 라운드 소식을 공식 발표를 했고요.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와 사나 펀드 스퀘어가 주도하고 클리어 스트림, 이 크레딧 스위스 자산운용사, 나티시스 투자관리사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펀드 DLT 플랫폼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투명한 디지털 펀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자산운용사, 유통업체, 자산 서비스 업체가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레딧 스위스 자산운용사,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사죠. 실제 펀드 DLT는 이 투자 펀드 산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펀드 거래 간소화를 목표로 하며 이 분산 원장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등록, 계정 관리, 거래 처리, 정산, 신고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이지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쿼럼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 프라이버시와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이게 이제 다만 암호화폐 투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중개 기관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 펀드, 이 자산 운영 업체들과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업계에도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펀드 업계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것도 또 이더리움이 그만큼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 이 비트코인 허용을 발언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러시아 은행의 법무부서장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금지될 수 없음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현재 러시아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금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암호화폐는 어려운 법적 상황에 놓여 있고, 지난달 한 언론이 러시아에서 일부 암호화폐 은행 계좌가 미국에서 동결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금지령을 지지했지만 최근 이런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은행장 이 알렉세이 구즈노브라는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암호화폐는 현금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고,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어떠한 지출도 막을 수는 없으며 이것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는 이벤트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 실제로 이 러시아에서 이 암호화폐는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이 소유한 주요 비트코인 채굴 사업장이 밝혀진 바가 있었고, 이 러시아는 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에 금융센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암호화폐를 금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러시아에서 완전히 합법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것이 산재되어 있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의 발언은 비트코인이 조만간 러시아에서 합법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이제 암호화폐 발행까지도 염두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싫어했었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런 국가들은 서둘러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도입을 서두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포기 선언은 바닥을 알리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심리 지수가 극단적 공포 단계에 머물러서 급락 이후에 투자자들과 이 채굴자들은 생태계에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바닥을 알리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채굴 비용이 약 8,000달러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채굴자들은 파산하고, 이는 그 유명한 비트코인 죽음의 나선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공포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 분석가 라이트는 오히려 소수의 채굴자들이 떠나고 나면 남은 곳에서 더욱 경쟁력을 얻을 것이며, 이런 논의 자체가 2018년과 2019년 바닥을 표시했었던 현상의 반복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지금 2018년 12월 초에 가장 바닥을 쳤던 그 시점이죠. 산타클라라 대학의 이 아툴리아 사린 교수는 비트코인이 가치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채굴의 죽음의 나선을 인용했으며, 해당 주장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3,150달러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2019년 최고치 14,000달러에서 50%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죽음의 나선 주장이 등장을 했는데, 그로부터 딱 3주 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6,400달러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죽음의 나선형이다, 뭐다, 이런 이제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채굴자들이 이제 그 채굴의 채산성이 맞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채굴을 하는 비용이 그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더 이제 많이 들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적자인 거죠. 이 적자를 껴안고 계속 채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이제 채굴을 중단하고 이제 포기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뭐 채굴이 이제 채굴자들이 다 포기를 하면 비트코인이 망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다들 예측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2018년도 12월에도 그 저점을 찍었을 때에도 이 많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 적자를 안고 있었고 많이 포기를 했지만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꽤 걸렸고요. 그때 아까 보신 것처럼 최저점에 지금 도달을 해서 145일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짧은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회복되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고 긴 시간 저점에서 계속 머무르는 시간들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닥이다라고 해서 바닥이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어디가 진짜 바닥인지는 예측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포춘지 선정 가장 위대한 현대 디자인 탑 100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현대 디자인 100가지를 이제 포춘지에서 선정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90위에 올랐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 디자인 회사 아이디오의 창업자 데이비드 켈리가 비트코인은 발명된 것이 아니다. 개발자, 투자자, 기업, 채굴자, 개인 등 광범위한 참여자들이 한 가지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중앙 발행기관이나 관리기관 없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 채택을 촉진하도록 설계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가치는 2천억 달러까지 상승했고 전 세계 수백만이 사용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제품도 비트코인만큼 효과적으로 스스로 발전한 사례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탑 100을 선정한다는 건 그 외부적인 이제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속성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보고요. 실제 이제 제품들의 적용력, 확장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용 편의성, 상업적 성공 여부 이런 5가지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1위가 뭔지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알려드리자면 1위는 아이폰입니다. 2위는 매cin토시고요. 거의 애플이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언론인 정부 검열에 블록체인으로 맞서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우한의 의료진이 인터뷰를 블록체인에 업로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발로 지금 아예 지우지 못하게 삭제가 되지 않는 블록체인에 그 사실들을 업로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